최근 영국 언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을 선발로 내보낼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 3차전에서 토트넘은 자신보다 낮은 체급의 팀과 맞붙게 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과감하게 메디슨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자신보다 낮은 체급의 팀과 맞붙을 때는 다소 힘이 센 메디슨을 기용하고 오더베이스에 있는 유망주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양한 서브 리소스에 기회를 주고 싶어하며 앞으로 사르와 같은 단연생 유망주에서 토트넘의 중요한 선수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토트넘의 관점에서 볼 때 메디슨은 강팀과 맞붙을 때는 기용할 수 없고 약팀과 맞붙을 때는 젊은 유망주들이 기회를 얻어야 하므로 그는 갑자기 자신의 자리를 잃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영국 언론조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메디슨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해 벤치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고 나아가 추가 방출설까지 나오고 있다. 즉, 토트넘과 맞붙은 EP팀이 압박에 매우 약한 메디슨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토트넘의 성적이 위태로워지고 더 이상 그를 활용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꽤 자주 나타난다. 최근 리버풀의 조르다나, 마뉴, 앤서니 럼 등 간단한 플레이만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점차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고 조커 카드로만 활약하는 것 외에는 출전 기회도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축구 전문가 로비얼은 MBC 스포츠를 통해 메디슨을 팀의 선발 선수로 기용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레스터시티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중요한 경기에서 메디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 이제 토트넘은 메디슨 없이 더 균형 잡혀 보이고 그는 토트넘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선수다. 게다가 영국 코트 옵사이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국 언론은 전반전에 보이지 않은 메디슨의 활약을 비판했다. 팬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토트넘 팬들은 메디슨이 케인과 골프를 쳤고 영국인들은 그가 선발 선수로서의 가치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놓친 프리킥과 슈팅 기회를 생각하면 그의 이가 흔들린다. 영국 국민의 배불뚝이 정신 때문일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토트넘의 모든 킥을 손흥민에게 넘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그동안 메디슨을 향해 날아오던 화살은 포로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페널티킥 선택 과정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선수는 포로와 메디슨이다. 과거 이 둘의 미친 홈런 장면을 계속 지켜보던 비수만은 꾸중하고 직접 공을 찾으러 나섰지만 사건이 심각해지자 손흥민이 그를 막았다. 특히 영국 언론이 주목한 것은 포로의 골 추격으로 토트넘이 템포와 함께 전반적인 체력적 부담을 잃었다는 주장이었다. 포로는 2019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할 당시 유망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워커, 칸셀루, 맨디, 진첸코 등 세계적인 윙백들의 자리를 놓치고 있다. 그는 밀려서 전혀 뛰지 못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그가 과르디올라의 지시를 실행하지 못할 정도로 체력적으로 약하고 전술적 이해도가 매우 낮다고 직접 분석했다. 스포르팅으로 이적한 후 점차 스탯을 올려 전성기를 맞았지만 종종 많은 경기를 뛴 적이 있고 토트넘에 와서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 솔직히 말해서 포르투갈 리그와 잉글랜드 선수들의 스피드와 체력은 엄청납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포르투갈에서 보여준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선발로 경기에 출장했지만 일반적으로 수비에 약점이 많은 선수였기 때문에 골의 시작점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다이어를 제외하고 반더 베이크와 로메로가 수비를 단단히 지켰고 토트넘은 겹치는 윙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백이 강해지면서 포로의 약한 체력과 볼 점유 경쟁과 같은 수비 능력이 크게 발휘되지 않아 토트넘에서 점차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단점은 과도한 자신감과 슈한사입니다. 특히 메디슨과 함께 포로의 이러한 행동이 선수들의 체력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최근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 토트넘 경기를 분석한 아크리는 토트넘 선수들이 계속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이날 메디슨이 손흥민이 경기에 나서지 않고 살아난 건 당연한 일이다.
과거에도 손흥민에 대한 분석이 많았고 콘테 시절 페리시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메디슨이 손흥민 라인을 계속 침범하고 포지션을 잃은 손흥민이 중앙이나 아래로 내려와 공을 받고 메디슨의 공간이 넓어지면 메디슨은 보통 창의적인 패스를 한다. 하지만 상대가 점차 이 패턴을 읽고 메디슨이 강하게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가슴이 된 메디슨이 공을 전혀 퍼뜨리지 못하고 패스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다 후반 사르가 들어온 뒤 분위기가 급반전돼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이 아니라 손흥민과 클루세브스키를 핵심 선수로 기용해야 한다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또한 손흥민의 최근 부상은 메디슨의 잘못이지만 사실 그것은 또한 팀 전체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프로 선수들의 잘못이라고 날카로운 코멘트를 내보냈다. 헨리는 메디슨이 패스를 받은 선수가 골대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대담하게 슛을 날렸고 그것은 똑바로 날아가 골키퍼가 치기 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이 앞에 있는 웨스트햄 수비수에 맞고 튀어나왔다면 토트넘 선수들은 모두 다시 아래로 내려가 수비 압박을 다시 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포로와 메디슨의 무차별 슛으로 인해 중간선 위로 올라간 토트넘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10번 이상 원래 위치로 돌아왔고 그들의 체력이 부족하지 않았다고